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정상적으로 잘 계신가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지요? 요즘에 뭐 눈문카고님이 영상 만들 때 뭐 미쳤다는 것만 자꾸 만들었어. 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뭐 그러시는 거는 비단 최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예. 비단 실크.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건가요? 난 모르지. 뭐라고 적어놨네. 안 보여. 몰라서. 그러니까 arranging for carriage with the sellers or buyer's own means of transport in FCA, DAP, DDPU and DAP, DPU and DDP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민즈가 수단이죠, 수단. 예, 수단. 그러니까 운송 수단이겠죠. 예, 그래서 셀러나 바이어가 갖고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것 되겠죠, 그죠? 운송 수단을 가지고 arrange for carriage, 운송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운송 그러면 예, 제3자 운송인을 항상 떠올리는데, 예, 근데 그 셀러나 바이어가 예, 직접 어떤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예. 지가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운임이 미쳤다라고 하면 자꾸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고 그러면 자기 운송 수단 야야 그냥 내 배로 옮겨 뭐 이럴 수 있다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유럽이나 뭐 대륙 국가들 사이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자기 운송 트럭 가지고 운반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EU 그 나라들 사이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 10년 전에 예, 폴란드로 출장을 갔어요. 예, 우리는 수출 그러면 예. 항공이나 배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북한 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 내륙으로 뭐 이렇게 운송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근데 폴란드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예, 폴란드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로 수출하는데 예. 트럭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 당연히 트럭으로 가겠죠. 와, 이게 수출이라는 게 트럭으로만 갈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지 내가. 걔네들 동네는 뭐 그래서 근데 폴란드에서 프랑스는 좀 멀기는 한데 독일 거쳐 가야 되니까 트럭으로만 간다더라. 뭐 길이 잘 닦여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배로 가면 더 쌀 텐데 오래 걸리니까. 예. 그래서 여기 아마 저기 그 유럽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나 봐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선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운반하려 그러면 자기 운송 수단을 여러 나라로 보내려고 하면 배가 한두 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운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문구를 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인코텀즈 2010 같은 경우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0에는 표현이 약간 달라졌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됐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창을 하나 띄워 볼게요. 네. 보면 seller must contract 예전에는 contract만 나와 있었는데 뒤에 뭐가 오와 오렌지가 있다는 거지. 오레인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오레인지 할 수도 있다. 오레인지는 뭐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운송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자기가 자기 운송 수단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arrange라는 표현, arrange 다음에 뭐가 붙었죠?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 to b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쪽 온 코스트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부담으로 비용으로라고 돼 있고 그래서 arrange는 이제 마련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련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운반하는 것도 마련하는 거에 범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갖다 해서 약간 혼란을 줄였던 것 같아요. 왜 혼란을 줄였냐고 돼 있냐면 D로 시작되는 건 어디 인도 조건이죠? 목적 도착시켜서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그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인코텀즈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D로 시작되는 조건은 도착지에서 인도를 하는 거니까 물품 인도가 도착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운송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는데 조문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인코텀지를 잘못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인코텀지에서 말하는 도착지 인도라고 했을 때 인도는 오로지 무슨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delivery, 위험의 이전. 그 위험의 이전 장소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물건을 갖다가 직접 가져다가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를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뭐 셀러가 보내든 예. 셀러가 계약한 뭐 운송인이 보내든 예.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네. 물건이 온다는 거잖아. 온다는 거기는 하죠. 뭐 그걸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연관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실제로 그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거는 물품 인도랑 관련이 있고 해서 그때 인도랑 인코텀지 인도랑 또 내용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적지에서 현물을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그 매도인이 책임 부담 자체가 또 운송일을 시켰을 때랑 좀 달라지는 그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것들이 좀 미세하고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면 2010에서는 셀러 그러니까 매도인이 예. 직접 물건을 갖고 가가지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로지 제3자 운송을 통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것만 얘기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2010 시절에서 자기가 직접 갖다 주려고 하면 인코텀제 조건을 약간 변형을 시켰어야 되겠죠. 변형을 시켜서 직접 갖다 줄게 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직접적으로 갖다 주는 것들로 명확하게 됐는데 2020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운송일을 통하는 것도 오케이. 둘 다 가능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인코텀즈 2020이 2010하고 뭐가 바뀌었느냐 했을 때 요 얘기를 했잖아. 난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해했냐면 이 전 과정 운송이 아니라 해상은 제3자한테 맡기더라도 도착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이제 또 내가 셀러가 뭐 직접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것도 지금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부분 또 할 수 있지 않냐. 난 뭐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이고 그건 아니고 이게는 전체 전 과정이 자기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바뀐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D로 시작되는 조건은 운송인 통해하는 것보다 매도인이 직접 갖다 주는 게 오히려 낫죠. 운송인을 통하게 되면 나중에 물건 파손되게 되면 운송인한테 클레임 제기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직접 갖다 주는 걸로 계약이 되게 되면 매도인한테 직접 클레임을 제기를 하면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임 한도도 있고 뭐 면책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또 그 BL 보면 나중에 우리가 BL 약간 공부하니까 나오겠지만 이게 뭐 어디서 깨진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가장 긴 운송 구간에서 한 걸로 한다 하니까 해상 운송이 돼버리잖아. 해상 운송이 돼버리면 해외 비수율이 적용되잖아. 그러면 뭐 다 면책돼 버리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 매수인 쪽에는 오히려 유리하죠. 그럼 직접 갖다 주면은 해외 비수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건가? 직접 갖다 주고 BL 발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운송 수단을 갖다 쓰게 되면은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고 매도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에서 아주 융통성 있게 이제 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D로 시작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DAP, DPU, DDP 이렇게 예전에는 컨트랙트라고 나와 있던 게 지금 와 오레인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그 인코텀즈 안에 있는 조문이죠. 조문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그 설명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설명서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세 개의 문단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보면 in the Incoterms
10 rules it was assumed 가정하고 상정해 버렸어요. 미리 정해놔 버렸어요. 자, 여기저기 throughout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체 여기저기에 걸쳐 가지고 가정을 했어요. 뭘 가정했냐면 where goods were to be carri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물품이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 운반될 때는 they would be carried. 운반이 된다는 걸 누구에서? 서드 파티에 의해서 좋은 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제3자의 계약을 통해서 운반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정해 놓고 들어갔었다. 2010에서는 2010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캐리어를 갖다 인게이지 하는지 보니까는 셀러나 바이어가 캐리지를 인게이지 하죠. 무엇에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이 무언가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71번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72번 문단에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는지 볼까요? 근데 왜 갑자기 저건 지난번까지는 한글 보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영어 보고 하는 거야? 내가 비엘 약간 하니까 좀 부러웠나? 왜 그래요? 아니 뭐 영어 선생님이 좀 부러웠나? 저번에 했던 거는 저번에 그 일부러 영어를 봤던 거는 일반적인 영어랑 다른 표현들이 쓰여 있어 가지고 일부러 그랬어요. 이게 보면 봐도 이해 안 될 거라고. 네. 이거는 뭐 다 부러웠구나.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저기 해석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해준 거예요. 네. 부러웠구나. 참.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영어는 눅눅하고는보다 요만큼 잘하는 것 같은데 참. 인정. 참 그런데 뭐를 그렇게 또. 그러니까 잘난 척 못하니까 부러웠지. 아니야. 왜 그래요? 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난 거 알아주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됐나.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한글로 돼 있는 거 볼게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D규칙, 예를 들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D규칙에서는 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운송을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밑에 보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코텀즈 2010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운송은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해 이행된다고 상정을 갖다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사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운반하고 3자 운송인을 고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컨트랙터 뒤에 뭐가 추가되어 있죠? 어레인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추가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전자제품들을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 이렇게 전자제품을 그 대리점에 이렇게 자기 차로 이렇게 갖다 주듯이 내륙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라면 뭐 국경 넘어가서도 갖다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내륙 지역에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우리 국내에 있는 대리점에 물건 갖다 주듯이 그냥 이 트럭으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유럽 같은 데는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그리고 저기 국경 통과 절차도 코로나 전에는 거의 뭐 자유롭게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은 EU니까. 그렇죠. 뭐 이유 없이 보내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가 이 지리적 특성에 틀에 갇혀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어려운 내용은 설명을 피하고 그냥 했다고는 또 너무 그냥 쉽게 하거나 고마해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근데 좀 어떨 때는 어려운 것도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나중에 우리 또 조문할 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운이면 미쳐도 우리는 제정신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